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개봉왕씨는 물론 지금까지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술은 때로 우리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만들죠. 영화는 특히 그 시각적 파급력으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논란을 일으키는 강력한 매체입니다. 오늘 소개할 5편의 영화는 각기 다른 이유로 전 세계의 충격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영화들은 검열, 상영금지, 심지어 폭력적 위협까지 다양한 반응에 직면했지만 동시에 중요한 대화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죠. 그럼 지금부터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영화 탑5를 시작합니다. 5위 시계태엽 오렌지 1971.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시계태엽 오렌지는 개봉 즉시 극단적인 폭력과 성적 묘사로 전 세계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앤서니 버지스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이 영화는 미래 사회의 폭력적인 청년 알렉스와 그가 겪는 실험적 재활 과정을 그립니다. 영화는 베토벤의 아름다운 음악을 배경으로 끔찍한 폭력 장면을 보여주는 불편한 대비로 유명합니다. 주요 논란 포인트. 영국에서는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모방 범죄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영화에 등장하는 집단 강간 장면을 따라 한 범죄가 보도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죠. 결국 큐브릭 감독 자신이 영국에서의 상영을 중단시켰고 영화는 감독의 사망 후인 2000년까지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상영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X등급 미성년자 관람 불가를 받았으며 여러 국가에서 검열과 부부 삭제를 당했습니다. 예술적 가치와 영향.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계태엽 오렌지는 영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폭력의 미학화, 자유의지와 사회통제의 문제, 선과 악의 모호한 경계를 탐구하는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큐브릭의 섬세한 연출과 맥도웰의 강렬한 연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화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영화는 아카데미상 4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며 영국영화협회 BFI가 선정한 영국 영화 100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반향. 이 영화는 폭력을 묘사하는 것이 폭력을 조장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디어의 영향력과 예술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죠. 또한 범죄자의 재활과 처벌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위 마지막 유혹 1988.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마지막 유혹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 고뇌를 그려 전 세계 기독교계의 격렬한 반발을 샀습니다. 윌렘 데포가 연기한 예수는 신성과 인간성 사이에서 갈등하며 십자가에서 마지막 유혹으로 일반인의 삶을 상상합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주요 논란 포인트. 영화는 개봉 전부터 종교계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예수의 인간적 측면, 특히 성적 욕망을 묘사한 것을 신성모독으로 단죄했습니다. 파리의 한 영화관은 상영 중 방화 공격을 받았고 여러 국가에서 상영이 금지되었습니다. 프랑스,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 등에서 장기간 검열을 받았죠. 예술적 접근과 감독의 의도. 콜세지는 독시한 가톨릭 신자로 영화를 통해 예수의 희생과 신앙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시작 부분에는 이 작품이 복음서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원한 영적 투쟁에 관한 탐구임을 명시합니다. 피터 가브리엘이 작곡한 독특한 사운드 트랙과 스콜세지의 시적인 연출은 예술적으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문화적 영향과 유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평론가들은 이 영화를 종교적 경험에 대한 진지한 탐구로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는 신앙, 의심, 인간의 취약성에 관한 복잡한 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마지막 유혹은 예수의 종교적 해석, 자유와 신성함에 대한 존중 사이의 경계에 관한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영화학교에서 논쟁적 주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사례 연구로 활용됩니다. 타미 파이트 클럽 1999.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파이트 클럽은 개봉 당시에는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후 컬트 클래식으로 자리 잡으며 동시에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노튼과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이 영화는 소비주의와 현대 남성성의 위기를 다루며 폭력을 통한 자아 발견이라는 논쟁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속 지하 격투 클럽은 결국 테러리스트 단체로 발전합니다. 주요 논란 포인트. 영화는 폭력을 미화하고 무정부주의적 테러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화 말미의 금융 빌딩 폭파 장면은 911 테러 이후 더욱 논란이 되었죠. 일부에서는 영화가 남성 우월주의와 여성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지에서 영화의 영감을 받은 실제 파이트 클럽이 생겨나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메시지의 복잡성과 오해. 핀처 감독은 영화가 소비주의와 현대, 남성성의 위기를 비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편한 수단을 사용했다고 설명합니다. 영화의 주인공과 타일러 더든, 이 동일 인물이라는 반전은 관객이 표면적 메시지를 제거하도록 의도된 것이었죠.
많은 비평가들은 영화를 풍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관객들은 그 메시지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문화적 영향과 재평가. 파이트 클럽은 시간이 지나며 단순한 폭력, 영화가 아닌 소비주의와 정체성에 관한 복잡한 성찰로 재평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에 의해 소유당하고 있다와 같은 대사는 대중문화에 깊이 각인되었죠. 영화는 정신건강, 남성성의 위기, 그리고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 현상에 대한 중요한 대화를 촉발시켰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회학, 영화학, 심리학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고 연구되는 작품입니다. 2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2004.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의 마지막 12시간을 극도로 사실적인 폭력 묘사로 그려내 전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람어, 라틴어, 히브리어로만 제작된 이 영화는 예수의 고문과 십자가형 과정을 그래픽하게 묘사합니다. 개봉 즉시 종교계와 비평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주요 논란 포인트. 영화의 극단적인 폭력성은 많은 관객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수의 채찍질 장면만 10분 가까이 이어지며 피와 살점이 튀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묘사로 인해 반유대주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18세 미만 관람 금지 판정을 받았고 독일에서는 성금율의 상영이 금지됐기도 했습니다. 종교적 반응과 상업적 성공. 기독교 단체들 사이에서도 영화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은 영화를 적극 지지하고 단체 관람을 조직했습니다. 반면 일부 신학자들은 영화가 예수의 메시지보다 고난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었다고 비판했죠. 논란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6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영화적 평가와 문화적 영향. 영화의 기술적 측면, 특히 존 데보라의 촬영과 특수 분장은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종교 영화의 표현 방식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영화는 개봉 이후 종교적 영화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신앙 기반 영화 제작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폭력의 묘사와 종교적 표현의 경계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1위 조커 2019.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는 배트맨의 아치 에너민 조커의 기원 이야기를 다루며 개봉 전부터 전례 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아서 플렉은 정신질환을 앓는 실패한 코미디언으로 점차 범죄자이자 폭력적인 아이콘으로 변모합니다. 영화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지만 동시에 폭력을 미화하고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샀습니다. 주요 논란 포인트. 조커는 정신질환자를 폭력적인 인물로 묘사해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2년 다크나이트 라이즈 상영 중 콜로라도 오로라 총기 난사 사건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상황에서 유사한 사건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화관들이 추가 보안 조치를 취했고 군인들은 잠재적 총기 난사 위험에 대한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영화가 불만을 품은 백인 남성의 폭력을 정당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술적 평가와 사회적 담론. 논란에도 불구하고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는 압도적인 찬사를 받았고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는 정신건강관리, 사회적 소외, 그리고 불평등에 관한 중요한 대화를 촉발시켰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영화가 폭력을 미화하기보다 그러한 폭력을 낳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비판을 제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커는 1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R등급 영화 중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예술적 자유와 사회적 책임. 조커를 둘러싼 논쟁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관객이 영화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예술은 불편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질 권리가 있는가? 아니면 잠재적 해악을 고려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조커의 상업적, 비평적 성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5편의 영화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규범과 기대에 도전했습니다. 이 영화들은 불편함을 넘어 때로는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중요한 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영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에 관한 질문도 더욱 중요해집니다. 논란이 된 영화들은 종종 그 시대의 불안과 금기를 반영합니다. 오늘날 논쟁적으로 보이는 작품이 미래에는 선구적인 걸작으로 재평가될 수도 있죠. 반대로 과거에 받아들여지던 표현이 시간이 지나며 문제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란은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의 일부이며 영화는 그 변화를 반영하고 때로는 이끄는 강력한 매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화가 가장 논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목록에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